떨고 있냐? 나 지금 떨고 있니?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주사는 공포의 대상인데, 하지만 주사와 수술이라는 두 갈림길에서만큼은 100이면 100 주사를 택한단 말씀. 프롤로 치료란 인대와 힘줄의 증식을 통해서 관절을 안정화시키고 통증을 치료하는 비수술적 치료법인데, 주사 한 방으로 머리, 어깨, 무릎, 발, 온몸 구석구석 쑤시는 통증을 잡을 수 있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통증 잡고 건강까지 잡을 수 있는 신통방통한 프롤로 치료에 대해 알아본다. 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주사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사도 잘만 맞게 되면 크게 아프지 않고 또 평생 달고 살아왔던 통증도 없앨 수가 있다고 하는군요.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통증 잡고 건강도 잡는 프롤로 치료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프롤로 의원의 주홍범 원장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프롤로 치료라고 하니까 일단 생소한데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프롤로 치료란 무엇인지 개념부터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리죠. 여태까지 관절이나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좁혀진 부분을 넓힌다든지 아니면 막혀있는 부분을 긁어낸다든지 하는 수술적 치료가 가장 주된 치료로 인정받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재생의학의 시대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회인 미국 통증의학회에서는 이제는 재생의학의 시대가 왔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3가지 치료 방법을 내세웠습니다. 그중에서 프롤로 치료도 그중에 속하는 치료 방법이고요. 프롤로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프롤로는 프롤리퍼레이션이라는 증식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고요. 그래서 프롤로 세라피는 우리말로 하자면 증식 치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프롤로 치료는 어떤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시겠는데요. 프롤로 치료는 약화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 그러니까 엔세시스, 우리말로 하자면 섬유 부착부가 되겠는데요. 이런 섬유 부착부에 주사액을 주입을 하여서 증식시키는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치료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냐면 처음에 미세한 상처를 내서 염증을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그때 주사액을 재생인자들을 주입을 해서 증식기를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증식기에 이어서 재형성기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원리는 사실 처음 우리가 쓰는 원리가 아니라 연골 성형술처럼 손상된 연골에 구멍을 뚫어서 출혈을 시킨 후에 재생시키는 이런 방법으로도 응용돼 왔습니다. 따라서 프롤로 치료는 염증의 자가 치유 과정을 통해서 약해진 인대와 힘줄을 단단하게 강화시켜주는 치료고요. 뼈와 뼈를 이어주는 것이 인대와 힘줄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불안정성이 유발시키는 만성 통증을 치료하는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인대 손상이 되면 어떠한 증상을 겪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한 자세로 장시간 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통증이 많이 유발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찌릿찌릿하면서 저린 증상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약해진 부위와 좀 동떨어진 부위에서, 멀쩡한 부위에서 뭔가 좀 이상 감각이 느껴지시거나, 그리고 누르면은 많이 아픈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인대 손상을 가지고 있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도 많이 활용하는 부분인데요. 손상된 부분을 압박할 때 그런 통증을 피하기 위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움츠리거나 아니면 피하십니다. 예, 이러한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였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근육통이라든지 관절통이 심하시다고 하시면 인대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움직일 때 뭔가 부자연스럽다거나 아니면 딱딱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드시면 인대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척추가 배열이 올곧지 못하고 전방이나 후방으로 아탈구된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도 인대가 약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많이 결리고 아프셔서 물리치료라든지 마사지를 많이 받으시는데 그것이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날 뿐 다시 계속 재발되신다면 인대 손상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프롤로 치료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원장님, 사실 수술하지 않고 주사만으로 통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귀가 솔깃해져요. 주로 어떤 질환에 효과적인 방법인가요? 네, 현대의학이 가장 발전한 미국에서 이미 프롤로 치료는 60여 년간 시행되어 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질환이 만성요통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골반은 엉치뼈, 엉덩이뼈, 그리고 허리뼈가 이렇게 하나의 뼈처럼 단단하게 이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인대가 단단하게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대가 약화되어서 만성 요통을 일으킬 때 프롤로 치료가 아주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척추뼈, 그러니까 허리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인대가 그 허리뼈의 구조물들을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척추뼈를 볼 때 우리 척추 몸통 사이에 있는 디스크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뒤편에 있는 관절들도 매우 중요한 구조물이고, 그리고 척추 또한 여러 가지 근육과 인대들이 그것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그 원장님, 그 프롤로 치료는 그 추간판 탈출증,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에도 탁월하다는 그런 효과를 들었는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주사로 이 탈출된 추간판을 집어넣을 수는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네. 건강 365 MC답게 네. 정말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네.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원래는 추간판이 체중의 90% 정도를 지탱을 하고 있고, 그 뒤에 있는 후관절이 8%를 지탱을 하고 있지만, 추간판이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면 그 후관절이 8%에서 40%로 이렇게 체중을 지탱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후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엉덩이 바로 윗부분, 가운데 부분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허벅지 뒤편, 그리고 종아리 뒤편이 저린다든지 아프다든지 하는 증상을 많이 겪게 되고요. 이럴 때 후관절을 둘러싼 인대를 강화시킴으로써 프롤로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요추 디스크가 탈출된 환자의 사진인데요. 이 환자에게 프롤로 치료를 해서 후관절을 튼튼하게 치료를 한 결과 요추 디스크 튀어나온 부분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리 치료에도 좋지만 저는 평소에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목도 굉장히 많이 아프고요. 어깨에도 좀 통증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프롤로 치료가 정말 이 목과 어깨 통증을 잡는 데 좋다고 들었거든요. 예리한 질문이죠? 예, 마찬가지로 참 좋은 질문입니다. 예. 만성 목 통증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요추와 같이 경추에도 마찬가지로 후관절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후관절이 제대로 지탱을 못 해주면 만성 목 통증이 생기고, 그리고 어깨 통증도 마찬가지로 회전근개 부분 파열 같은 경우에 파열된 부분을 증식 치료로서 튼튼하게 복구시키면 회전근개 파열도 다시 복구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0견 많으시죠? 50견에서도 어깨 관절을 둘러싼 관절낭이라든지 인대나 근육들, 힘줄 등을 튼튼하게 유지시키면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르신들의 경우에 세월의 무게 때문인지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많이들 앓으시는데요. 프롤로 치료가 퇴행성 무릎 관절염에 좋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다른 질환에는 또 어떤 도움이 많이 되나요? 네, 어르신들을 누르는 게 세월의 무게뿐만이겠습니까? 어쨌든 퇴행성 관절염에도 프롤로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관절 사이에 연골이 닳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란 연골뿐만이 아니라 그 관절을 둘러싼 관절낭이라든지 윤활막이라든지 그 구조를 덮고 있는 인대와 힘줄 등의 복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시키면 퇴행성 관절염도 치료가 되고, 특히나 프롤로 치료를 많이 하는 병원에서는 오존이라든지 콜라겐, 그리고 PDRN과 같은 태반 물질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여 연골을 재생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턱관절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러한 분들도 턱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낭 그리고 인대 힘줄 등을 강화시켜서 그 통증을 치료할 수 있고요. 그리고 테니스 엘보라고 하죠. 예, 바깥쪽 팔꿈치가 많이 아프신 분들을 조직 검사를 해보면 힘줄이 그 바깥쪽 팔꿈치에 연결된 힘줄이 많이 얇아져 있거나 아니면 약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프롤로 치료를 통해서 강화시켜서 통증을 많이 해소시키고 환자분들을 좀 고통을 좀 덜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발목을 잘 삐시는 분들도 외측 인대가 약해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분들에게도 프롤로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손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변에서 허리와 다리가 아프신 어르신들께서 일명 그 뼈 주사들을 많이 찾으시던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그 뼈 주사와 프롤로 주사 이게 같은 건가요? 네,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듣는데요. 뼈 주사와 프롤로 치료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네. 뼈 주사는 우리가 관절낭 속으로 스테로이드라는 물질을 주입하는 거거든요. 스테로이드는 아주 강력한 함영증제라서 효과가 아주 빨리 나타나지만 대신에 부작용이나 복합 합병증을 많이 불러일으키고요. 프롤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속의 세포나 세포 밖에 많이 있는 고농도의 포도당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없는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때까지 말씀하신 대로 프롤로 치료가 좋은 점도 물론 많습니다만 사실 원장님 이 프롤로 치료가 사실 뭐 말도 많고요. 그래서 오해도 많은 치료법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롤로 주사를 맞으면 지방층이 얇아진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이 말은 사실인가요? 네, 그것도 오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방층이 얇아지는 부작용을 가지는 경우에는 보통 스테로이드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뼈주사를 맞으시고 나서 그걸 프롤로로 오인하셔서 생각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프롤로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체 내에 많이 존재하고 있는 포도당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피부가 얇아진다 하거나 그런 부작용은 전혀 없습니다. 네, 오늘 네. 프롤로 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주사가 또 아무리 좋아도 매일 맞을 수는 없잖아요. 네. 얼마 만에 한 번씩 맞아야 하고 주사를 맞은 후에 얼마나 지나야 효과를 볼 수가 있나요? 네, 보통 프롤로 치료는 일주일 간격으로 6번에서 8번, 그리고 그 후에는 한 달 간격으로 4번에서 5번 정도 맞으시는 걸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환자의 초반 상태나 나이, 그리고 환자의 회복 경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네. 시술 후 6주부터 10%씩 인대의 강도가 증가가 되고 6개월 뒤에는 약 50%까지 인대가 강화된다는 실험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1년 이상 치료를 받으시면 그 이후부터는 치료를 받지 않으셔도 인대 강도가 쭉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적 영웅이죠.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혹독한 연습을 하면서 엉덩방아를 많이 찍었겠습니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후관절 증후군뿐만 아니라 천장관절 증후군까지 앓고 있었는데요. 적절한 프롤로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해서 우리에게 올림픽에서 메달을 안겨주는 그런 기쁨을 선사를 했고요. 그리고 하인즈 워드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한국계 미식축구 선수인데요. 네. 이 선수는 경기 전에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아주 선수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롤로 치료를 받아서 재기를 하여서 MVP를 거머쥐는 아주 프롤로 치료에서 성공적으로 꼽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연아 선수의 사진을 보니까 이해가 잘 되는데요. 프롤로 치료가 아주 안전하고 좋은 치료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나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모든 치료 방법은 다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롤로 치료는 상처 부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치료 방법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단순히 포도당을 주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사액에 대한 합병증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시술 후에 일시적인 통증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주사기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며칠 지나시면 보통 그런 통증은 없어지는 게 보통이고요. 그리고 감염 상태에서 프롤로 치료는 절대 금기로 여겨지고 있고요. 주사액으로 부적절한 약제를 사용하거나 잘못된 부위를 주사를 했을 경우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롤로 치료를 많이 하는 병원과 그리고 프롤로 치료에 숙련된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딱히 뭐 부작용이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또 인부들이 있잖아요. 혹은 또 임신하고 또 출산 후에 모유수유할 때 혹시나 또 프롤로 치료를 받으면 뭔가 좀 찝찝하다, 아이에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런 분들은 참 많은 그 치료를 받으실 때 걱정이 많으신데요. 우리가 설사를 하거나 땀을 많이 흘려서 탈수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떤 치료를 받죠? 탈수 치료요. 네. 이제 그런 탈수 치료 보통 우리 링거액을 맞는데 사실 이제 포도당 주사를 이제 많이 맞으시거든요. 왜냐면 우리 세포 내에 항상 존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프롤로 치료도 우리 몸에 존재하는 포도당 성분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산부라든지 아니면 모유 수유 중이신 분들도 안전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제 연세 때문에 뭐 진통제라든가 혈압약 이런 것들을 평소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약들을 먹으면서 이 프롤로 주사를 함께 맞아도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프롤로 치료는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응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오히려 유발시키는 원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통제는 주사를 맞으시고 나서 한 이틀이나 3일 정도는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혈압약 같은 경우에는 프롤로 주사랑 전혀 어떤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네. 계속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저는 주사 맞는 걸 정말 무서워하는데요. 프롤로 주사는 혹시 많이 아프진 않나요? 네. 혹시 엉덩이 주사 맞아보셨나요? 네. 네. 그 엉덩이 주사를 여러 번 맞으시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주사가 엉덩이 주사랑 좀 다른 점이 조금 더 깊숙이 주사가 들어간다는 건데요. 어차피 통각수용체는 피부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엉덩이를 주사 맞으시는 거나 똑같이 느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프지 않습니다. 네. 네, 사실 뭐 평소 예방 주사를 맞더라도 그 하루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들 그렇죠. 생각하시는데요. 프롤로 주사도 맞은 후에 어떤 조심해야 될 것,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특별히 피해야 할 것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신 한 하루나 이틀 정도는 사우나를 피하시는 것을 좀 권장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 과격한 운동을 하시면 좀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주의를 드리는 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통증 잡고 건강까지 잡을 수 있는 프롤로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프롤로 치료는 뼈주사와 다른 치료입니다. 따라서 고농도 포도당을 사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인체에 전혀 해가 없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효과와 인체에 해를 주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인체의 척추와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근본 치료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인들이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었다고 하죠. 이제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더 기대되는 내일을 위한 치료로서 프롤로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흔히 이제 인대는 한번 손상되면 복구되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빨리 병원을 찾아가 봐야 되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수술하지 않고 통증을 없앨 수 있는 프롤로 치료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간 도움 말씀에 프롤로 의원 주홍범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철원 씨, 이지현 씨 두 분도 고생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TBS 클리닉 건강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